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믿기 힘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낯선 얼굴의 한국계 여성이 한국과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태극기를 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 서로를 도웁시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사연.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던 루안다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삶을 구해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루안다에 갔고 어떻게 모든 걸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책상 위에 태극기를 놓아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껏 알던 감동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들 새로운 감동의 전율.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중부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에 살고 있는 에스더 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누군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제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책상 위에 있던 태극기를 보고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눈물을 흘리시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남아 떠나질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을, 그리고 공동체의 저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루안다에 오게 된 건 1994년, 그러니까 대학살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과거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적 프랑스로 입양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심지어 제 외모조차 어릴 적부터 늘 튀었거든요. 프랑스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저는 종종 너는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언젠가 양어머니가 작은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사진 한 장과 고운 색감의 오래된 천 조각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가 입으셨다는 한복 조각과 흑백 가족 사진이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저를 루안다로 이끌었습니다. 루안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불에 탄 건물, 총알 자국이 선명한 벽, 부모를 잃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 제가 맡게 된 곳은 키갈리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도 먹을 것도 없던 그곳에서 아이들은 매일같이 싸우고 울고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저 자신조차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생님은 왜 여기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쟁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가장 안전한 밤거리, 가족 중심의 문화, 정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라움과 함께 이상한 전율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 나도, 이 아이들도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저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교실 벽에 태극기 한 장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아이들은 제가 전해주는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매일 아침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하죠. 아이들은 조금씩 조용히 그 인사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웃으며 했던 그 인사는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고 눈빛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존엄성과 희망이라는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교육 철학과 공동체 중심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날 리 없죠. 이 변화는 곧 수많은 도전과 의심, 그리고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왜 한국식이냐? 이건 식민교육 아니냐? 당신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 그 말들 앞에서 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저희 학교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익숙했던 한국의 교육, 문화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하루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땐 반드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그 인사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아이들은 조금씩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였고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협동학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서로의 발표에 박수를 치게 했죠. 처음엔 우쭐대던 아이들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만 누리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 쓰기, 친구 칭찬 카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자랑스러웠던 순간 발표 시간. 이 모든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줬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무서웠어. 그런 고백들이 오가는 시간은 어른인 저조차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실 뒤편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죠. 선생님처럼이라면 어떤 모습이요?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매일 웃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나도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학교는 곧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아원이나 학교에서 일하던 현지 교사들이 수업 참관을 요청해왔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를 위해 저희 수업 방식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제 사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이 학교가 루안다 교육계의 실험 모델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희 학교 1기 졸업생 중 한 명이 장학생으로 루안다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그 뒤를 이어 몇몇 학생들이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이름도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한국식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우리,
실력보다 성실함,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함. 이 세 가지 가치를 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문 선생님의 세 가지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덧 학교에는 매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보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후원도 조금씩 늘었고 자원봉사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루안다 교육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귀하의 교육 모델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문 선생님의 학교를 루안다 교육혁신 1호 모델 학교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뿌리를 찾아 떠났던 여정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감동의 물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루안다 교육혁신 1호 모델 학교라는 인정을 받은 이후 제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정부기관은 물론 해외 교육단체들까지 방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변화가 그저 감사하고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이 작은 태극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였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국기가 루안다 학교에 걸려 있습니까? 당신은 루안다 사람이 아닌데 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이건 새로운 식민주의입니다. 정체불명의 이방인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한 비난이 너무나도 낯설고도 차가웠습니다. 현지 언론 일부에서는 저를 문화 침입자라고 칭했고, 어떤 정치인은 공개석상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함께 일하던 현지 교사 몇 명이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선생님, 우린 선생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젠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제가 이곳에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오해와 불신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걸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현지 사회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 존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닐까? 제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를 바라보다 문득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인 자넷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었고 지역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습니다. 자넷은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대 떠나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기 있어야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넷은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있던 태극기 옆에 작은 루안다 국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선생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문스쿨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으며 그 교육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문 교장님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일깨워준 선생님입니다. 그날 이후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언론은 저희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한 국제교육 포럼에서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스쿨 모델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전쟁과 가난의 트라우마를 딛고 미래를 개척하게 했는지를 발표했습니다. 예상 외로 수많은 교육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지어 르완다 교육부 장관은 직접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르완다 교육의 일부입니다.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국기, 태극기와 르완다 국기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고 제 조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요. 저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었죠. 프랑스에서 입양아로 자라면서 제 정체성은 늘 흐릿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거울 속 제 얼굴이 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르완다에 와서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제게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 거예요? 라고 묻는 그 순간들에서 저는 제 뿌리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거부하는 목소리보다 저를 믿고 기대는 아이들의 눈빛이 훨씬 더 진실했고 절실했으니까요. 비판 여론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국인이 왜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냐? 문스쿨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그녀의 방식은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은 저희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 저는 더 많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육청을 찾아가 저희 커리큘럼의 효과를 설명하고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졸업생들을 직접 초청해 그들의 경험담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졸업생 중 한 명이 교육부 간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먼저 인사하고 협력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저는 지방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는 지역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식민 사상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런 식민지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눈가가 젖어 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 후 르완다 정부는 문스쿨 모델을 교육 시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정부 산하 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타이틀과 외부의 명성보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나누는 그 짧은 인사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던 날입니다. 문 에스더 선생님께 귀하께서는 비록 국외에 거주 중이시지만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귀하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향후 협력을 지속하길 희망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를 천천히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 조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곳 르완다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 두 뿌리가 이제는 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저희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준비하며 조명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축사 때 꼭 이 말 해주세요. 너희는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다. 선생님이 늘 하던 그 말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한국식 교육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믿는 마음,
공동체를 다시 묶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비로소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구호 활동가도 아닌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키갈리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이라도 하듯 학교 운동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엔 제가 처음 벽에 붙였던 태극기와 자넷이 가져다 놓은 르완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5번째 문스쿨 졸업생 112명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와 절망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졸업식 축사를 하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르완다는 제 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 뿌리입니다. 그 둘 사이에 제가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고 제 손을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힘껏 저를 껴안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방황과 외로움, 그 지난한 시간들이 그 순간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르완다 교육부는 문스쿨 방식을 정식 국가 커리큘럼으로 채택했고, 공동체 기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2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중 7명은 정치계에 진출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몇몇은 NGO를 설립해 스스로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신 인터뷰에서 문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뿌리라고 생각했던 가난과 트라우마를 끊고 다른 삶으로 이어주는 다리였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숙연해집니다. 그들은 제가 그랬듯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같은 책상, 같은 교실, 같은 태극기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좌절스럽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늘 똑같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르완다에 와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촬영팀은 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한복 조각과 태극기, 그리고 오늘도 서로를 도웁시다라고 쓰인 칠판 문구를 비추며 묻더군요. 교장 선생님께 조국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국은 저에게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르완다는 제가 선택한 집이고 한국은 저를 만든 뿌리입니다. 저는 그 둘을 잇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답 이후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졌어요. 우린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매번 다짐합니다. 조국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뿌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아직도 저는 한국어를 완벽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한국의 속담을 가르칠 때마다 제 목소리는 떨립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 속담 하나하나가 이제는 아이들의 삶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친구와 나누고 사회에 전하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르완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제게 준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무게만큼 저는 단단해졌고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어디에 속하지 못한 채 외로웠던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뿌리는 흙 속에 있지만 꽃은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자랑스러운 민족의 향기를 품고 있다면 그 어디든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감동적인 사연도 제보해 주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함께 뿌리를 기억하는 민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